65세에도 출근하는 시대 은퇴가 사라진 대한민국의 현실. 아침 7시. 지하철 안을 둘러보면 묘하게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이 정장을 입고 출근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 같으면 은퇴하고 손주 돌보실 나이라고 생각했을 나이인데 여전히 출근을 합니다. 한때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60세쯤 은퇴하고 그 이후에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낸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공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퇴직은 있지만 은퇴는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은 하지만 생활을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 정년은 끝났지만 생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한국에서 은퇴가 사라지는 이유. 사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수명은 길어졌고 돈은 그만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 안팎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장인의 실질 퇴직 나이는 50대 중후반입니다.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55세 퇴직, 83세 기대 수명, 28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거의 또 다른 인생 하나를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버틸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고 퇴직금은 몇 년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고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사치다. 2. 은퇴 후 삶이 불안한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더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는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하지? 직장 생활을 3040년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직업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회사원, 부장, 팀장, 사업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름표가 사라집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찾습니다.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삶의 의미 때문이기도 합니다. 3. 실제 사례. 퇴직 후 1년 만에 다시 일한 58세 김 부장.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퇴직금도 꽤 받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생활비, 보험료, 부모 병원비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인의 소개로 중소기업 자문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필요했지만 사실은 사람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요. 4. 실제 사례. 60세에 새로운 직업을 찾은 박 사장. 박 사장은 30년 동안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나이는 60세.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포장 대행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창고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직원 5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가 아니라 그냥 직업이 바뀐 거죠. 이 말이 요즘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5. 실제 사례. 연금과 소득을 함께 만드는 62세 이씨. 이씨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90세까지 살 수도 있다. 그래서 3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작은 임대 수입,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주 3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완전히 쉬면 늙는 것 같아요. 조금 일하고 조금 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 씨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반은퇴의 모습입니다. 6. 앞으로의 은퇴는 완전 은퇴가 아니다. 예전에는 은퇴가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1. 은퇴 휴식.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1. 새로운 일, 또 다른 일. 즉, 은퇴가 아니라 일의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회사 프리랜서, 직장 작은 사업.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7. 그래서 필요한 것은 돈보다 구조.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은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구조로 살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연금이 있는가? 작은 수입원이 있는가? 건강이 유지되는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이 네 가지가 맞춰지면 은퇴는 생각보다 덜 불안해집니다. 8. 결국 중요한 질문 하나.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70세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70세까지 사회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65세에도 출근하는 시대. 이 말은 어쩌면 슬픈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배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계속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 어떤 삶을 만들 것인지, 이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인생은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의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은 왜 은퇴 후에 더 불안해질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심리학과 경제학의 관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9. 은퇴 후 삶이 흔들리는 과학적 이유. 사람의 삶에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소득, 사회적 관계, 역할 정체성. 직장 생활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월급 경제적 안정, 동료 사회적 관계, 직책 사회적 역할. 문제는 은퇴를 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노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정신적으로 안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일을 찾습니다.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 속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10. 일하는 노인이 더 건강하다는 연구.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결과인데 적당히 일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뇌가 계속 자극을 받는다. 사람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를 인지 기능 저하라고 합니다. 일을 하면 문제 해결, 대화, 판단 같은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 활동이 유지됩니다. 2. 생활 리듬이 유지된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변화가 있습니다. 늦게 잠듦, 늦게 일어남, 활동 감소. 이런 생활 패턴은 신체 기능 저하를 빠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일정한 기상 시간, 외출, 활동량 증가, 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3. 인간관계가 유지된다. 노년기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 치매, 건강 악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계속 만나면 정신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11. 그래서 앞으로의 은퇴는 이렇게 바뀐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미래의 은퇴 모델은 대략 이런 형태입니다.
1단계. 주된 직업. 3050대까지 가장 많은 소득을 만드는 시기. 2단계. 전환 직업. 5060대. 컨설팅, 교육, 프리랜서, 작은 사업. 노동 강도는 줄이고 경험을 활용하는 시기. 3단계. 사회 참여. 60대 이후. 강의, 봉사, 파트타임. 완전히 쉬기보다는 사회와 연결된 삶. 12. 실제로 세계는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 변화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비슷합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애 현역이라는 개념입니다. 뜻은 간단합니다. 평생 현역으로 살아간다. 일본에는 실제로 70세 택시 기사, 80세 식당 직원, 75세 편의점 사장 같은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일을 생계만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13.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할까? 하지만 요즘 전문가들이 더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 돈, 연금과 자산. 2. 건강, 70세까지 활동 가능한 몸. 3. 관계, 사회적 연결. 4. 역할, 계속 할 수 있는 일.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14.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은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몇 살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무리. 65세에도 출근하는 시대. 이 말은 단순히 힘든 현실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더 오래 살아간다는 것은 더 긴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이제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구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 그만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